무슨 운동을 시작해볼까? 민기적거리던 어느 날이었다. 헬스클럽의 쇳덩이 냄새는 질렸고 혼자 하는 조깅은 무료했다. 지인의 추천. 정확히 말하면 너 뱃살 좀 빼야지 라는 뼈아픈 지적과 함께 얼떨결에 테니스 레슨을 등록했다. 솔직히 처음엔 코웃음 쳤다. 테니스. 그거 귀족 스포츠 아냐? 틀딱들이 하는 운동 아냐? 반신반의하며 라켓을 받아들었지만 코트에 발을 들인 순간 모든 선입견은 산산이 부서졌다. 쨍한 햇살 아래 하얀 펠트공이 라켓면에 경쾌하게 부딪히는 소리, 코트를 가로지르는 시원한 바람, 온몸을 휘감는 짜릿한 운동 감각, 경쾌한 스텝으로 코트를 누비고 힘껏 내지르는 스트로크에서 느껴지는 쾌감은 단순한 운동 그 이상이었다. 땀방울이 쏟아지는 만큼 묵은 스트레스도 함께 날아가는 듯했다. 테니스는 칙칙했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상치 못한 인생 운동이 되어주었다. 클럽 오전반. 매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씩 진행되는 레슨은 활기 넘치는 아줌마들과 함께였다. 아침 시간이라 코트엔 남자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대부분이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비슷한 또래의 여성 동호인들이었다. 처음엔 낯설었다. 왁자지껄 웃고 떠드는 그녀들의 수다 소리에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들의 활기찬 에너지에 자연스레 동화되었다. 테니스의 꽃은 역시 복식 경기. 그 중에서도 남녀가 짝을 이루는 혼합복식은 땀 흘리는 재미에 묘한 설렘까지 더해 짜릿한 쾌감을 선사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찰떡 같은 호흡으로 랠리를 이어갈 때의 짜릿함은 혼자 벽을 보고 공을 치는 외로운 연습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이었다. 그 오전반에는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정숙이라는 이름만큼이나 단아하고 차분한 인상의 아주머니였다. 하얀 피부에 옅은 미소, 4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늘씬한 몸매는 코트 위에서도 유독 빛났다. 매일같이 운동 후 마실 시원한 고급 생수나 갓 내린 듯 향긋한 커피, 손수 만든 샌드위치 같은 간단한 간식거리를 챙겨와 오전반 사람들에게 살뜰하게 나눠주곤 했다. 클럽 사람들은 그녀를 강남의 빌딩 몇 채는 가졌다는 중견기업 사모님이라고 수군거렸지만 당시의 나는 세상 물정에 어두웠고 그런 배경에는 솔직히 별 관심이 없었다. 그저 친절하고 싹싹한 동네 아주머니, 조금은 넉넉한 옆집 누나 정도로 편하게 생각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집에서 테니스 코트까지 느긋하게 걸어가던 길이었다.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지는 골목길, 마침 길가에 번쩍이는 검정색 벤츠 S클래스 한 대가 묵직하게 멈춰서더니 전동으로 창문이 스르륵 부드럽게 내려갔다. 예상치 못한 풍경에 눈을 동그랗게 뜨자 운전석에 앉아있던 정숙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낯익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어머, 정태씨. 마침 여기서 딱 마주치네. 코트 가는 길이죠? 타요. 태워줄게요. S클래스. 회장님 차라는 이미지가 강한 벤츠의 최고급 플래그십 세단. 살면서 실제로 가까이서 본 적도 타볼 기회는 더더욱 없었던 넘사벽의 차였다. 묵직하게 철컥 닫히는 문소리, 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푹신한 최고급 가죽 시트, 은은하게 코끝을 간지럽히는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 그 순간 촌놈 근성인지 묘한 감정이 마음속을 스쳤다. 여지껏 편하게 정숙 아주머니라고 불렀던 호칭이 S클래스의 위압적인 아우라를 마주하는 순간 저절로 입안에서 맴돌며 정숙 누나로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 나 역시 어쩔 수 없는 속물, 자본주의의 노예인가 하는 씁쓸한 자조와 함께 왠지 모르게 모락모락 피어나는 야릇한 기대감. 시간이 흐르면서 매일 코트에서 함께 땀 흘리고 랠리 중에 짓궂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운동 후 시원한 음료수를 나눠 마시다 보니 오전반 아줌마들, 아니 누님들과도 어느새 자연스레 격의 없이 친해졌다. 그녀들의 수다는 상상을 초월했다. 남편 뒷담화는 기본이고 시어머니 험담, 드라마 이야기, 맛집 정보, 심지어는 밤 생활 이야기까지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넉살 좋은 경상도 사나이답게 어색함도 잠시 금세 그녀들의 수다 배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아유 정태, 허벅지 튼실한 것 봐. 여자 열어 놀리겠는걸. 글쎄요, 연애는 해봤어요. 근데 울려본 적은 없는데요. 호 정태가
보기보단 순진한 구석이 있었네. 아니, 순진한 애 데리고 왜 이렇게 놀려? 어머, 정숙 언니. 또 시작이네. 정말 정태한테 흑심 있는 거야? 뭐라는 거야? 내가 언제? 그렇잖아. 맨날 정태랑 붙어 다니잖아. 매일 같은 팀에. 집에 갈 때도 같이 가고 말야. 그래. 정태는 내 거야. 너도 능력되면 나처럼 연기 하나 키워보시던가. 짓궂은 농담과 칭찬이 오가는 가운데 그녀들과의 거리는 점점 좁혀져 갔다. 다들 기본적으로 벤츠, BMW, 아우디 같은 독일 명차를 몰고 다녔고 한 달에 최소 서너 번 이상은 강남 유명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제 집 드나들 듯한 일 정도로 자기 관리에 열심인 미씨들이라 그런지 확실히 또래의 평범한 아줌마들과는 분위기부터 달랐다. 그녀와 나는 마치 오랜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서로의 움직임을 훤히 꿰뚫고 있는 듯 했다. 내가 강한 섭으로 포문을 열면 누나는 네트 앞에서 날카로운 발리로 득점을 마무리했다. 누나가 코트 구석구석을 찌르는 영리한 스트로크를 날리면 나는 묵직한 포핸드로 상대 코트를 짓눌렀다. 특히 네트 앞에서 서로 어깨를 스치듯 마주보며 작전을 주고받을 때면 묘한 전류가 흐르는 듯 했다. 누나는 햇빛에 반짝이는 땀방울을 훔치며 너튼 미소와 함께 나지막이 속삭였다. 정태야. 다음엔 저쪽 빈 공간으로. 그녀의 숨결이 귓가에 살짝 닿을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랠리가 길어질수록 코트 안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숨가쁘게 공을 쫓는 와중에도 자꾸만 시선은 누나에게 향했다. 탄탄한 허벅지, 라인이 드러나는 테니스 스커트, 땀에 젖어 촉촉하게 빛나는 모습. 나보다 훨씬 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는 묘한 젊음과 싱그러움이 느껴졌다. 특히 포인트를 득점하고 환하게 웃을 때면 마치 소녀처럼 해맑고 사랑스러웠다. 나이스. 누나와 하이파이브를 할 때 그 짧은 순간의 접촉에도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퍼져나갔다. 단순한 운동 파트너, 동호회 누나 동생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복식 경기를 함께 치를수록 그녀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스스로를 발견했다. 어느 날 레슨을 끝마치고 라켓 가방을 어깨에 메고 테니스 코트를 나섰다. 오늘따라 유난히 뜨거운 햇볕 아래서 공을 쫓느라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은 상쾌했다. 시원한 바람이 땀으로 끈적해진 피부를 스치는 감각이 좋았다. 자동 판매기 앞에서 이온 음료를 고르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어머, 정태도 운동 끝났어? 고개를 돌리니 늘씬한 몸매에 환한 미소를 짓는 정숙 누나가 서 있었다. 네. 누나도 운동 끝나셨어요?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시네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어깨를 으쓱하는 그녀의 모습에 나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다. 캔 커피를 뽑아 건네자 누나는 고맙다며 활짝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왠지 모르게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다. 정태, 오늘도 나랑 같이 가야지? 저야 감사하죠. 정태는 요즘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느는 것 같아. 제가 요즘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누나도 꾸준히 운동하시는 것 같던데. 자기 관리가 대단하세요. 그래서 몸매가 그리도 이쁜가? 칭찬에 약한 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일까? 누나는 칭찬에 기분이 좋은 듯 살짝 볼이 발그레해졌다. 운전하는 옆모습을 힐끗 훔쳐봤다. 살짝 올라간 눈꼬리와 오뚝한 콧날. 굵은 입술이 도시적인 세련됨을 풍겼다. 4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젊어 보였다. 저 누나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쓸데없는 궁금증이 머릿속을 스쳤다. 집 근처에 도착하자 누나는 자연스럽게 차를 길가에 멈췄다. 내릴 준비를 하며 나는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누나, 오늘도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편하게 왔네요. 오늘 불금인데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빠이빠이. 잠깐만. 정태야. 차 문을 열려는 순간 누나가 나를 불러 세웠다. 왜 그러지? 갑작스러운 부름에 살짝 긴장하며 뒤돌아봤다. 네?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누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살짝 상기된 얼굴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기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누나랑 술이나 한잔 할래? 술? 예상치 못한 제안에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심장이 쿵 하고 뛰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얼떨떨한 기분으로 되물었다. 네. 저녁에요. 남편분은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질문에 누나는 살짝 굳은 표정을 지었다. 아차 싶었다. 괜한 질문을 했나? 응. 우리 신랑 해외 출장 중이야. 아마 다음 주나 돼야 올 거야. 누나의 목소리는 어딘가 모르게 쓸쓸하게 들렸다.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묘한 외로움 같은 것이 느껴졌다.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좋아요. 그럼 저녁에 뵙죠. 솔직히 조금은 설렜다. 정숙 누나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니 어쩌면 머릿속에 엉뚱한 상상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자꾸만 그녀와의 저녁 식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약속 장소는 집 근처의 단골 고깃집이었다. 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가게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먼저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누나를 기다렸다. 어떤 옷을 입고 올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별것도 아닌 저녁 약속인데 괜히 마음이 들떴다.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누나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퇴근 후라 그런지 테니스장에서 봤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웨이브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고 옅은 화장을 한 그녀는 훨씬 더 여성스럽고 부드러워 보였다. 베이지색 톤의 블라우스는 그녀의 세련된 이미지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미안해. 내가 좀 늦었지? 퇴근길이라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 아니에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어서 앉으세요. 우리는 삼겹살 2인분과 소주 한 병을 시켰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소주잔이 오가고 쌈을 싸 먹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테니스장 이야기 같은 가벼운 주제로 시작했지만 술잔이 비워질수록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졌다. 정태는 복학 언제 해? 내년 봄에는 해야죠. 누나는 남편분이 큰 회사 대표님이시라면서요? 나는 조심스럽게 누나의 남편 이야기를 꺼냈다. 누나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큰 회사는 아니고 중견기업 정도. 그녀의 미소는 어딘가 모르게 씁쓸해 보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또 괜한 질문을 했나? 후회하려는 찰나 누나가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너 연애는 해봤지? 뜬금없는 질문에 살짝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물론 해봤죠. 몇 번 해봤는지는 비밀이고요. 내 농담에 누나는 푸웃음을 터뜨렸다. 굳었던 얼굴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술 기운이 오르자 우리는 점점 더 솔직한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느새 존댓말은 반말로 바뀌었고 서로를 누나, 정태라고 부르게 되었다. 어색함은 사라지고 묘한 친밀감이 우리 사이에 감돌았다. 솔직히 궁금했는데 누나는 남편분이 그렇게 대단하신데 정말 행복하세요? 내 질문에 누나는 한숨을 푹 쉬더니 술잔을 기울였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다. 우리 각방 쓴 지 오래됐어. 각방? 나는 술 기운에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놀란 눈으로 되묻자 누나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애써 웃으며 말을 이었다. 왜? 놀랐어? 부부 사이를 너 같은 애송이가 뭘 알겠어? 나는 순간적으로 발끈했다. 애송이라니 나도 알건 다 안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받아쳤다. 하하, 각방 쓰는 거면 리스란 얘기잖아요. 저 어려도 알건 다 안다고요. 내 말에 누나는 피식 웃으며 너 보기보다 말이 통하네?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술잔을 다시 채우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돈 잘 벌어다 주고 회사 대표면 뭐해? 나한테는 남편 구실. 제대로 못하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나 다름없는데 누나는 5년 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23살 때 12살이나 많은 지금의 남편과 중매로 결혼했다고. 내년이면 남편은 52살. 누나는 40살이 된다고 했다. 나이 차이만큼이나 둘 사이의 골은 깊어 보였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누나의 눈빛은 점점 더 촉촉해져 갔다. 숨겨왔던 서름이 북받쳐 오르는 듯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누나를 바라봤다. 화려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녀의 외로움과 슬픔이 느껴졌다. 그럼 혹시 누나도 따로 만나는 애인 있어요? 내 질문에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건 왜? 아니,
요즘 아줌마들 애인 하나씩은 다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누나도 있나 해서요. 사실은 나도 있어. 그녀의 솔직함에 순간 머리가 띵했다. 나한테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왜 한 걸까? 나한테 여지를 주기 위해 일부러.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와, 역시 누나는 능력자야. 그 남자는 몇 살인데요? 너보다 5살 많아. 와, 그 정도 나이 차면 저도 가능성 있는 거 아닌가요? 무슨 가능성? 누나, 애인이요? 호호. 너는 그 사람에 비하면 완전 애기지. 나랑 5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애기는 무슨, 혹시 모르잖아요.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나도 모르게 질투가 나서 속에 담긴 말이 튀어나왔다. 술기운인지 아니면 그녀에 대한 묘한 감정 때문인지 나는 왠지 모르게 누나를 돕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녀가 내 눈에도 남자가 필요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밤은 깊어지고 우리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지면서 소주병은 어느새 4병이나 비워져 있었다. 그나저나 너 진짜 여자 여럿 울리겠어. 아니에요 누나. 저 여자는 안 울린다니깐요. 그래, 여자 안 울리는 남자가 좋은 남자지. 여자 기분을 맞춰줄 수 있는 남자. 누나, 이건 남자의 촉인데 다른 무슨 일 있는 거죠? 혹시 그 남자한테 차이기라도 했어요? 아니, 무슨, 그 남자가 그냥 내 마음을 몰라주네. 누구요? 누가 이렇게 예쁜 누나 마음을 몰라주고. 그 남자가 대체 누구예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네. 그녀는 좀 전 마셨던 소주의 취기가 이제야 올라온 것인지 19살 아래의 연하에게 본인의 연애사를 고백하게 하였다. 너도 아는 사람이야. 네. 저도 안다고요? 누구지? 회원 중 한 명인가? 남자의 촉거리더니 바보 같긴. 김 코치 말하는 거야. 네? 코치님이요? 그래, 김 코치. 오늘도 말이야. 데리러 오라니까 못 온다네. 요새 누가 여자를 집에 혼자 보내니 술까지 취한 여자를 말이야. 무슨 바쁜 일이 있으시겠죠? 이 시간에 바쁜 일은 무슨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겠지. 그럼 저랑 끝까지 재밌게 놀면 되잖아요. 너랑 어떻게 끝까지 노니? 애인도 아닌데. 아니다. 내가 애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본인의 얘기가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깨달은 그녀는 숨을 고르듯 시선을 창밖을 향해 간다. 그래도 제가 남자답게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마님. 일부러 우스꽝스럽게 과장된 모션을 취하며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었다. 그녀는 순간 풋하며 웃음을 터뜨리며 귀여운 행동을 하는 나를 밉지 않게 바라본다. 그래요. 너 참 남자답다. 으이구, 귀엽다며 매볼을 가볍게 꼬집으며 기분 좋게 웃었다. 하지만 순간 내 기분이 이상해져 갔다. 총각이랑 유부녀 사이고 둘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닌데. 하지만 김 코치도 총각이지 아닌가. 누나가 유부녀라고 해도 쇼윈도 부부에 불과하고 나도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누나의 애인으로 말이다. 사실 김 코치 얘기를 듣고부턴 그에 대한 질투심까지 함께하여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기분이었다. 조금 더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을 떠본다. 누나,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아니, 나 신경 안 쓰도 돼. 에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밤 끝까지 책임진다고. 괜찮아 집까지 금방인데 뭘. 나랑 지금까지 있어준 것만 해도 누나는 너무 고마워. 나는 좀 더 그녀와 함께 있고 싶은 나머지 집까지 데려다 주고 싶었지만 누나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면 더 이상 함께 있을 명분이 없게 된다. 약간의 생각에 잠긴 나는 결심한 듯 이야기를 이어간다. 누나 이대론 도저히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저랑 한 잔 더 해요? 무슨 말 하나 했더니 으이구 알았어. 그녀는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는 내가 대견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선뜻 제안에 응한다. 그리고 비장의 무기를 꺼냈다. 시간도 많이 늦었고 혹시나 단둘이 술 먹고 있다가 누가 보기라도 하면 그렇잖아요. 그냥 저희 집에서 한잔 하시죠? 그녀는 잠시 고민에 빠지더니 우리 관계를 생각했을 때 뭐 별일 있겠어. 속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였는지 생각보다 쉽게 오케이를 하였다. 하지만 그 선택은 나와 누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는 발단이 되고야 만다. 그날 밤 우린 밤을 함께 보내고 나는 그녀의 새로운 애인이 되고 만 것이다. 안녕하세요. 22살 휴학생이에요. 그녀와의 만남이 어느덧 1년을 넘어가네요.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삶의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저와는 놀랍도록 잘 맞아요. 게다가 그녀는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분이라 만날 때마다 제 손에 두둑한 용돈을 쥐어줍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조금 상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쇼윈도 부부로 지내왔던 그녀가 마침내 이혼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저 때문이래요. 더 늙기 전에 저와 함께 살아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연애는 몰라도 함께 산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단순히 너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게 아니야. 1년이든 3년이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은 불행뿐이었으니까. 이제는 나도 즐기면서 살고 싶어. 그리고 나중에 내가 원하면 쿨하게 보내줄게. 그 말에 결국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은 한정되어 있다. 그렇기에 행복할 용기를 내야 한다.